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게, 원래는 어제 이제 했어야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수급 들어오던 종목 관련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수 하락장, 여하튼 지수가 좀 밀리면서, 요 구간, 8월 13일부터 이제 20일, 오늘까지 해서 23일, 요 구간에서 지수는 밀렸지만, 그거 대비해서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종목이 좀 강하게 버티네, 그리고 수급이 좀 들어오네, 요런 종목들 이제 모아놓은 거고, 관련해가지고 막 그렇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종목은 제가 어차피 수급주를 좀 주축으로 매매한 지는 이제 좀 기간이 됐고, 그리고서 세력주, 그리고 재료, 테마주 이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그냥 좀 그 지수 반등이랑 함께 반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그 이미 어느 정도 좀 놓친 그런 타이밍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말씀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요거랑 이제 삼성전자, 얘는 우리나라 반도체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일단 이제 10만원 라운드 피겨, 자, 요쪽에서 이제 종목 관련해서 재료를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수 하락하는데 수급 좀 들어오네, 차트 요런 자리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애들을 지금 좀 이제 모아둔 거라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10만원 라운드 피겨 좀 지지를 하고, 그런 구간이 이제 요 구간에서 요 앞에서 좀 비비적거렸던 라운드 피겨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지지하고 돌렸고, 지수 좀 밀리는 동안 5일 내내 수급이 얘는 사실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조금 약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차트상 버텨주고 이렇게 좀 수급이 슬슬 들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지수 밀리면서 스타트 끄는 게 결국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여기에 외국인들이 엄청 매도 폭탄,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엔 어마어마하게 때렸죠. 이제 그런 걸로 갖다 좀 스타트를 끌었는데 환율 올라가고, 얘는 일단 10만원 라운드 피겨 좀 버티는 모습. 그리고 SK 케미칼 시리즈가 얘가 이제 이번에 상승은 사실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백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분 엮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 따라서 덩달아 움직인 애거든요. 얘가 지금 지수 밀리면서 수급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도 외국인 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뭐 재료를 제가 아는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차트가 이런 곳에서 좀 지지 저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장기평 꺾였는데 그걸 다시 올라탔죠. 그리고 우후 케미칼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얘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밀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플랫폼 확장이 엄청나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지분도 있고, 카카오뱅크가 지금 그래도 상장하고 실제 좀 주가 괜찮게 움직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 뉴스도 슬쩍슬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장기 투자, 지금 시즌에서 지인들 혹은 이제 관련해가지고 뭐 조금 알려달라, 장기 투자 할 만한 회사 뭐 있냐 하면은, 저는 이제 당연히 삼전보다는 할 거면은 카카오가 낫지 않나. 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플랫폼이 엄청, 카카오톡이라는 핵심 카드 하나를 이용해서 플랫폼 확장이 지금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우리나라에서 뭐 네이버랑 당연히 두말할 필요 없이 IT 투탑이기도 하고, 그래서 카카오는 좀 해외 확장부터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회사 자체의 실적도 그렇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 뿌려진 것들, 뭐 상장을 할 것들도 아직 좀 남아 있고, 뭐 카카오 페이지라던가 뭐 모빌리티라던가 뭐 등등, 그리고 뭐 또 다른 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는 예전에 제가 10만 대인가 아니면은 뭐 5만 대, 여하튼 그 라이브 했을 때도 카카오는 좀 계속 저는 좋다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투,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밀린 자리에서
딱 봤을 때 저점을 꽤 잘 유지를 해요. 요런 건 사실 전 10만원 오면 정말 괜찮게 할 수 있는데 10만원 너무 멀고, 그리고 수급 좀 꾸준히 간을 보는, 그리고 회사의 일단 탄탄함,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제일 아까웠던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거는 진짜 어제 좀 제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주말 좀 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지금 밑바닥 요런, 얘도 요걸 기준으로 이런 밑에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뭐 저점 이탈이 잠깐 있긴 했지만 결국 다시 올라오고 저점에서 또 올려주고 밀렸다가 이번에 밀리는 구간에서 일단 수급이 계속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간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간 수급이 계속되고 있는 애들은 이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은 양매수로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제가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했죠. 왜? 기간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종목에 프로그램 수급이 뭐 무조건 외국인이다 할 순 없지만 기간 수급은 딱 봤을 때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얹어주면은 양매수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보고 있던 종목이고, 오늘 일단 또 재료를 엮어줬죠. 셀트리온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미국, EU 진출 임박, 이 레키노나주 정식 허가 임박했다. 그래서 좀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이제 신청을 조만간 할 거라고 하고, 이게 신청을 하면은 그 미국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한 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달 조금 넘거나 한 달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중요하게 앞에서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요게 조금 혹시라도 뭐 물론 이제 거절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약효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승인 나오는지 이런 거 정식 품목 허가랑 등등 뒤에 좀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많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수급,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알아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제약이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얘가 지수가 밀리는데 다른 종목들은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셀트리온은 그래도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렸어요. 헬스케어도 밀렸습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제약은 나란히 그냥 가지런히 딱 이쁘게 저점 유지하면서 뭐 그날 뭐 흔들림은 있지만 밑꼬리 쭉 달고 뭐 시세 줬다가 밀리고 시세 줬다가 밀리고 하는데 저점은 정말 잘 유지를 하고 있었죠. 즉 지수가 밀리는데 다른 종목들은 밀리는 거 대비해서 얘는 정말 주가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운 게 이 점이에요. 얘를 좀 머릿속에는 있었는데 아주 오늘 또 시세 주면서 외국인 수급 쭉 이어지고 더 많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줬죠. 그래서 이 셀트리온 시리즈는 이 뒤에도 재료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또 내려오면은 얘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요 부분이 어차피 10만원? 진짜 많이 밀리면 9만원? 요 부분까지 그냥 열어두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런 곳에서 그냥 수급 받쳐주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하여튼 셀트리온 시리즈 뒤에 재료도 있다는 점. 자,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그 아이돌들을 뭐 보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YG 하면 생각나는 게 블랙핑크 요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 관련해서 엔터테인먼트는 지수 하락하는데 외국인 매도는 좀 있었지만 기간 수급이 좀 계속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또 차트 자리 이런 식으로 좀 딱 여기 6만원짜리는 좀 저항이 많았는데 이런 거 좀 수급으로 돌파해 주는지, 그리고 YG랑 YG 플러스 같이 엮이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지금 CIS부터 해가지고 2차전지 섹터는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했어도 좀 수급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CIS는 이번에 이렇게 시세 줬던 게 전고체 배터리, 그 꿈의 배터리라고 말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 부지를 확보했다. 이런 걸로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그런 거 부지 확보를 했으면 이 뒤에 공장을 증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장 만들 거고, 그거에 따라서 뭐 장비들 들어올 거고, 그걸로 전고체 배터리 생산 이슈로 이어지는지. 그래가지고 요 종목이 일단 세게 올라왔는데, 얘는 살짝 좀 사실 세력주에 지금은 아직은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요런 전고점 돌파하고서 그런 곳을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러면서 수급이 살살 들어오는
이런 걸로 갖다 이제 실적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좀 체질 변화를 이루는지. 자,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물류 운송난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좀 그거의 대표적인 게 패스트푸드점 이용하실 때 감자, 저 어제 이제 닭볶음탕 이런 걸 시켜 먹을 때 감자가 적더라고요. 감자가 없는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감자 들어가야 되는데 빼고서 주는 경우도 있고, 패스트푸드 이제 그런 거는 치즈 스틱으로 막 대체하거나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관련해 가지고 뭐 엄청 내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좀 우리나라에서 감자로 대체를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제 지점마다, 특히 맥도날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뭐 품질을 뭐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계약한 그 감자만 쓰나 봐요. 이제 그게 해운이 막혀 있다, 운송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갖다 이제 감자 좀 부족,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던데, 그만큼 이제 물류 운송 그거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수요가 는다는 거고,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운임비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H&M은 왜 내려가냐? 페노션은 오늘 좀 괜찮았죠. 수급 이렇게 이어지고, 얘 같은 경우 이런 차트 지지자 자리 요 앞에서도 만들었고, 이런 것들 또 돌파하고 밀렸지만 또 오늘 바로 보란듯이 수급 강하게 움직여줬는데, 페노션도 그렇고 H&M도 그런데, H&M은 왜 밀리냐? 얘는 지금 회사 막 파업 얘기 이런 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고, 페노션 이런 거는 물류, 해운, 운임비 이런 거랑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2만원 라운드 피겨를 깼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10월달 11월달에 그 이슈 있었죠. 채권이었나? 빚 관련해가지고 회사 빚 관련해서 조금 조기 상환 가능성, 이런 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이란 건 뭐 이제 회사 정리해서 가지고, 회사 정리도 그렇고 뭐 다른 거 실적, 뭐 수익 이런 걸로 갖다 뭐 하는 건데, 핵심은 그거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면은 이 회사가 재무 관련해서 좀 개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일단 오늘 2만원 라운드 피겨도 깬 자리, 거기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계속 이어지고, 오늘 기간 좀 살짝 가려보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2만원 밑에서 주변에서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얘는 이제 하반기 원자력, 소형 원자력 모듈 이런 이슈, 혹은 정치인들 정책 테마 엮일 수도 있고, 체코 수주 관련해서 본입찰은 내년이지만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올해 중에 또 중간 진행사항 이런 것도 한번 또 슬쩍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원자력 관련해서 뭐 해외 수주 이런저런 재료가 좀 엮일 수도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간 매도는 좀 계속 나오고 외국인 매수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종목 차트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자리로만 따졌을 때는 이런 전저점 깨고 낮은 자리예요. 자리 관련해서는 낮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낮은 자리는 좀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이 지금 좀 추세 자체가 완전 좀 박살난 느낌?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역으로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차트이긴 한데, 어찌됐든 가격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자리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거슬리는 게 기간 수급이거든요. 기간 수급 이탈이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기간 이탈 대비해서는 더 커요.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중간중간 작년부터 영상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를 그냥 별칭을 공시 공장장이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얘는 이제 회사에서 뭐 이것저것 정말 공시를 많이 내요. 기술이 뭐 그만큼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셀리버리 회사 자체가 막 얼마나 좋은지는 바이오 회사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있죠.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는 정확히 좀 모르겠는데, 얘는 진짜 뭔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공시 하나씩 툭툭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뭐 이제 기술력이 좀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기간 매도가 조금 매수로 돌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매도 대비해서 어찌됐든 외국인이 매수가 많다는 점, 13억 팔면 50억 사고, 20억 팔면 48억 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좀 누적이 되는지. 자, 그리고 한국 파마는 사실 세력주죠. 얘랑 오늘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얘네들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수급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그냥 잠깐, 그냥 머리 식힐 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메지온. 얘가 지금 저도 보고는 있었거든요. 지금 지수 하락하던 13일부터 20일까지죠. 근데 얘는 13일부터 20일까지 그냥 쭉 올랐어요. 저도 요거를 좀 늦게 봤거든요. 요날 봤어요, 요날. 이거 19일날. 그래가지고, 이 연속적으로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 지수, 나중에 하락장이어도 꼭 그런 거, 지수가 좀 밀린다 싶으면은, 항상 좀 종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번에는 얘를 좀 체크를 못했는데, 지수 밀리는 내내 얘는 수급 그때부터 맞춰서 들어오더니, 양매수로 계속 쭉 끌어올렸어요. 지수가 밀리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그리고 오늘도 지수 좋으니까 그거랑 덩달아서 또 양매수 계속 이어지고, 얘는 특징주를 좀 봤는데 재료가 그렇게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폰타랑자 대상 간질환 개선. 그래가지고 요거 간질환 관련해가지고 뭐 내용은 간질환 개선 임상시험 결과 매우 의미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임상학적 통계학적 데이터를 얻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임상 통과 같은 걸로 좀 이어지는지 요 재료로 움직이나 싶기는 해요. 네? 얘 말고는 특별한 뉴스가 없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저 뉴스로 움직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얘는 좀 증거금 100%에다가 등치도 조금 있어가지고 건드리기 쉽진 않거든요. 일단은 수급이 좀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관심은 두고 있습니다. 근데 매매하기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갖다 터지면서 그냥 주주주죽 5일선 위에서 그냥 놀죠. 이격 막 그냥 쭉쭉 벌리면서.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지켜보긴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요거 말고서는 2차전지 테마.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얘도 사실 수급 괜찮았거든요. 지수 밀리면서 지금 딱 보시면은 항상 수급을 보실 때 매도 한쪽은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 수 있고 기관이 사면은 외국인이 팔 수 있다. 근데 그거 대비해서 많이 파는 거 대비해서 많이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쪽이.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 솔직히 엄청 괜찮았죠. 지수 밀리든 말든 엄청 좋았어요.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그래가지고 요게 100천억 5천억 지금 한 달 동안 순매수가 5천억인데 여기서 2,800억을 팔기는 했어요. 오늘 이제 악재가 나왔죠. 얘는. 그래가지고 얘가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었습니다. 요 구간에서. 네, 지금 오늘 그 볼트, 전기차 배터리, GM, 볼트 등 연이은 리콜 이런 걸로 갖다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밀렸죠. 신성델타테크 막 이런 애들 같이 엮어서. 자, 근데 얘가 그냥 끝날지. 저는 사실 외국인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은 요거 곱게는 안 끝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회사 배터리 전 세계에서 CATL 중국 CATL 다음 EE 아직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요 자리 부근 좀 지지를 하는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워낙 수급 많이 들어왔고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배터리 이거에 대해서 뭐 화재 위험 좀 그런 걸로 리콜을 했는데 이게 좀 계속되면 회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 신뢰성이 결국에는 물량 이제 실적 판매를 해야 되는데 LG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 악재 이슈는 좀 사실 맘 편하게 건드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서 나머지는 보란듯이 그냥 수급 계속 이어지더니 시세를 줘요. 삼성 SDI가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분사 이슈, 악재 이런 걸로 갖다 밀리다 보니까 좀 힘이 없는데 삼성 SDI는 또 요런 자리 올라왔습니다. 또 정고점. 얘도 뭐 100만원짜리 또 가려고 하는 건지 황제주를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하여튼 외국인 수급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기관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는 강해요.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런 거 따라서 에코프로 BM 얘도 뭐 또 이런 신고가 자리 또 트라이 하는 모습이고 첨보 뭐 다 양매수예요. 오늘 웬만한 애들 움직인 애들은
그래가지고 수급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도 당연히 좀 묶어서 봐야 되지 않나. 코스모학은 단기 가열인데 좀 시세 잘 주네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재료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 없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막 깊게 조사를 했던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지수가 혹시라도 더 밀리면은 스윙 계좌에서 조금씩 담아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애들이거든요, 수급. 근데 오늘 일단 지수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그래서 좀 아까운 종목도 있고 얘는 뭐 긴가민가한 종목도 있는데 그냥 좀 가볍게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실 거면은 최소한 재료 좀 있는 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수급 강도가 뚜렷하게 강한 애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수급주는 베이스는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얘네들을 보고 있던 거는 지수 대비해서 지수가 안 좋은데 수급이 꽤 들어오던 애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지수 좀 돌려주면서 이어지는지 이런 거는 뒤에 추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얘네 지수 안 좋았을 때 수급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 돌리면은 시세 더 줄 거야가 아니라 지수 돌리면서 수급도 계속 들어오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 애들입니다. 매매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